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인근 농지에서 침수 피해가 난 것은 국가가 침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포항에서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난방공사가 미세먼지 주범인 벙커CU 설비를 2012년까지 LNG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 사용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의 밀식 사육을 막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강수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면서 예상만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천둥 번개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전까지는 이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 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는 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대구가 29도, 안동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고 덥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 오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대강 사업 탓으로 낙동강 인근 농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국가가 침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농장 바로 옆 도랑도 넘치면서 주변 도로까지 침수됐습니다. 1년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묘목들이 물에 잠기면서 뿌리까지 모두 썩어 들어갔습니다. 낙동강에 칠곡보가 만들어진 뒤부터 평소에도 늪지처럼 물이 흥건해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된 겁니다. 양수기 7개는 해놨는데 막 계속 퍼내야 되는 수시로. 그러니까 20mm 오면은 낮은 데는 막 발목이 찰 정도로 물이 팍팍 찹니다.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피해를 입은 조경업자 박영국 씨는 결국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조경수와 야생화 감정 가격의 80%인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장보다 높은 곳에 배수로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수 피해 대책 다 수립했다라고 정부는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해왔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굉장히 미흡했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준 판결이어서 칠곡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구간인 합천보와 강정고령보 주변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여전히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중유를 사용하고 있고 대책으로 내놓은 약속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10만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발전소. 벙커CU인 중유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유는 액화 천연가스인 LNG보다 황산화물 1,500배, 미세먼지는 40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기들이 또 많이 살거든요. 근데 저희 사는 입장에서 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밖에 외출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중유 사용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2년 전 황함유량이 중유의 10분의 1로 오염 발생이 덜한 바이오 중유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유와 혼합해 사용했고 혼합률도 바이오 중유는 6.8%에 불과했습니다.
중유 발전기를 폐기하고 LNG 발전기를 2021년까지 설치하기로 한 계획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설비 개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바이오 중유 혼수 비율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남방공사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배출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황성무 같은 경우 약 140배 정도, 그리고 먼지 같은 경우 약 3배 정도. 전국 17개 지역 난방공사 가운데 벙커 CU를 쓰는 곳은 이곳 대구와 충북, 청주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시급한데요. 기존 설비보다 미세먼지 등 분진 제거율이 50% 이상 높은 반면 에너지 사용량은 획기적으로 줄인 전기 집진기가 개발돼서 국내외 공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ICT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집진기 MPS입니다. 고전압을 흘려 발생되는 정전기력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주로 제철소나 화력발전소 등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 설치됩니다. 마이크로펄스 하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고전압을 발생시켜서 정전기 원리를 이용한 전기집진기용 전원장치로서 특히 미세먼지 포집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감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설비를 적용한 결과 종전 방식에 비해 분진 제거율이 5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80% 이상 절감됐습니다. 포스코 ICT는 중국 탕산 강철을 시작으로 타당구로 화력발전소 등에 전기 집진기 110여 대를 공급했고 최근 다롄 발전공사에도 24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비롯해 고령 화력발전소와 GS 칼텍스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저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배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전기 집진기 등 환경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242회 정례회를 개최 중인 대구시의회가 오늘 오전 대구시청과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합니다. 사순자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 어린이집 등 아이 돌봄 시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보육 환경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배지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문제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미숙한 대응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대구시의회 시정 질의를 2시간 동안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북시군의 공동투자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두더라도 공장 많은 경북으로 유치하자는 전략 아래 특히 경북 북부가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회의장이 수도권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시군별로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7분. 폐강 지원금이 연리 1.75%로 57억까지 지원이 되는 아주 투자에 유리한. 파격적인 땅값에 높은 고용 보조금이 잇따라 제시되자 설명회장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 처음에는 이제 충청북도 쪽에서 다른 쪽도 좀 봤었었는데 경상북도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부분은 많아요. 업체들은 수도권 밖에 새 공장 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보통 서울과 인접한 충청권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업들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남부와 1시간 반 거리인 경북 북부의 접근성이 새삼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청이 이전한 안동 지역만 해도 수도권에서 수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1시간 반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16개 시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해 구미의 탄소 소재, 영주의 자동차 베어링 등 41개 특화단지와 연계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이 잇따라 예정된 경북 북부의 수도권 접근성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 만큼 이를 바탕에 둔 새로운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가축의 밀식 사육을 막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외면받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데다 지원도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영주의 양계농장입니다. 닭들이 케이지라고 불리는 비좁은 우리 대신 농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다단식으로 만들어진 사육시설은 각 층별로 사료시설과 알을 낳는 곳, 횃대가 설치돼 활동 공간이 충분하게 보장됩니다. 한 번도 항생제를 쓴 적도 없고요. 소비자들한테 제가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우와 유구, 젖소, 염소로까지 인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해 운송, 도축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 나왔던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식유, 포장육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 하지만 인증 농가는 산란계와 육계 양돈 농장을 합쳐 85곳에 불과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값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데 제값 받기가 좀 힘들어요. 별다른 정부 지원책이 없는 것도 참여가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면역력이 강해 집단 폐사 가능성이 훨씬 낮은데도 구제역이나 AI 같은 질병이 확산되면 인증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매몰 처분되고 보상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장마가 올해 지역에는 이달 19일과 20일, 23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구기상지청은 19일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 접근해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뒤 북상한 장마 전선이 23일쯤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구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의 위치와 강도가 유동적이라며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포항에서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진 장치길래 전 세계가 고성능 가속기를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 우주선을 닮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빛을 냅니다. 그런데 4세대 가속기는 3세대 가속기보다 무려 10억 배나 더 밝은 빛을 냅니다. 활 시위를 당기듯 전자를 쏴 1km가 넘는 빔 라인에서 빛을 가속시키는데 이 빛을 이용하면 현재 기술로는 100조분의 1초에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고 앞으로 기술이 더 보완되면 1000조분의 1초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시간이 약 1000조분의 1초로 추정되는데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좀 더 진화하면 이 찰나의 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아주 쉽고 싸게 분해되는 과정만 찾으면은 이제는 석유를 쓰지 않고 수소를 쓰는 그런 수소 경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성능을 갖추다 보니 4세대 가속기는 약물이 세포막을 뚫고 나가는 과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커다란 단백질과 죽은 냉동세포만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변화로 신약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은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관련 연구와 이용에 있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협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해 전 세계 모든 연구자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대신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탑 클래스의 연구진들이 포항에 와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가습기, 포항 4세대 방사능 가습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라고 보겠습니다. 포항 4세대 방사강 가속기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포항에 모여서 연구를 하고 인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연구 결과가 포항에서 만들어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병원들과 공동으로 팔 이식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성사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될 뿐더러 메디시티 대구라는 미래 비전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 이식 수술 설명회에는 적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은 뒤 16년째 한 팔로 살아온 40대는 팔 하나 없이 살기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수없이 다니고 전화도 해보고 두 팔이 있어야 뭐 웬만하게 생산직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가 맞지. 차라리 그 업체에서는 다리가 불편해도 두 팔만 멀쩡하면 일할 수 있다고. 팔이나 다리를 이식하는 것은 장기 이식과는 비교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이라는 거는 다른 콩팥이나 신장 한 그것만 아니고 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신경도 있고 이런 거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아 수술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식할 팔을 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술적으로는 충분한 임상 경험이 바탕이 돼 있지만은 이제 이 남의 팔을 가져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데 이 공여자가 많이 나타나 주시면은 팔 공여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또는 이제 의수족비 등 일부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팔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수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팔이 없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공여자 찾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의료진들은 인식의 전환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65개의 각종 위원회를 60개로 축소하고 43명의 위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근거가 없는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촉직 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현재 27%에서 내년 7월까지 42%로 올리고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위촉직 위원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은 등산로 등에 CCTV와 보안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산로와 둘레길 등의 위치 표지판을 112 시스템에 입력해 출동 시간을 줄이고 취약 시간대 등산로와 둘레길을 순찰선에 편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등산로와 둘레길은 모두 156개, 731km에 달하며 동구와 달성구, 수성구 순으로 많습니다.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품질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안동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증기터빈 개선으로 연간 37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고 구미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스마트폰 도포 공정 개선으로 연간 16억 원의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또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주식회사 덕지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되는 부품의 흐름 방식을 바꿔 연간 6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통해 이런 경영 성과 사례를 전파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연구의 축구단인 대구FC가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차 스타디움상을 모두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평균 관중을 동원한 팀이 받는 풀 스타디움상과 관중 증가 부문을 평가하는 플러스 스타디움상, 경기장 관리 상태에 대한 그린 스타디움상까지 3개 부문의 수상구단을 모두 싹쓸이한 대구FC는 평균 5,500여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지난해보다 2,600명 이상 증가한 성과를 보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한 시즌 동안 3차례에 걸쳐 스타디움 3개 부문과 팬 프렌들리 클럽 모두 4개 부문에 대해 시상을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이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경우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소득공제가 안 되다 보니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촉진과 국민들의 노후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대구시청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대구시와 LH공사는 공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생기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공유지나 휴폐업 토지 등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이전 수요에 대응하는 등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대상은 대구 대표 노후산단인 서대구공단과 제3공단, 염색공단과 성서 1, 2차 공단 등 모두 4개 산업단지입니다. 강수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이동하면서 예상만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천둥 번개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전까지도 천둥 번개가 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주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영천과 청도는 22도로 시작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김천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20도, 안동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다음 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